안녕하세요. 저는 오미정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저는 서울 북촌 골목 어귀에서 25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3년 전 며느리에게 투자한 5억 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그 투자금과 배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새벽 5시면 저는 분식집 주방에 서 있어요. 사실 이 시간이 제일 좋거든요. 아직 골목이 조용하고 반죽하는 소리만 들릴 때요. 밀가루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이 공간이 제 전부였어요. 어머니, 오늘도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옆집 슈퍼 주인 윤 사장님이 셔터를 올리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응. 아침 장사 준비해야지. 요즘 학생들 김밥 많이 찾아서 말이야. 그래도 좀 쉬시지 환갑이 넘으셨는데. 쉬긴요. 쉬면 생각이 더 많아져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 준호 생각, 그리고 며느리 해나 생각이요. 7시가 되면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단골 할아버지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굣길 학생들, 다들 제 얼굴을 보면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맛있겠네. 당연하지, 매일 새로 만드는데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이 음식들이, 골목 귀퉁이 작은 분식집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문이 쏟아지고 튀김 소리와 끓는 국물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워요. 그래도 전 이 순간이 좋았어요. 바쁘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요. 미정아, 떡볶이 2개. 네, 금방 나가요. 혼자 대답하고 혼자 만들고 혼자 서빙하는 게 익숙했어요. 아들이 대학 갔을 때부터 줄곧 그래왔으니까요. 오후 3시쯤 되면 잠깐 한숨 돌릴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통장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25년 동안 모은 돈이 여기 다 있었거든요. 5억 3천만 원. 한 푼 한 푼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대가였어요. 손님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진 숫자였죠.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전부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았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게 맞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준호가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어요. 며느리 해나가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인플루언서 사업이라는 거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SNS로 물건 팔고 광고하는 게 대세예요. 저 조금만 믿어주세요. 해나가 그렇게 말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준호도 옆에서 거들었고요. 엄마, 해나가 진짜 잘해. 팔로워도 벌써 10만 명이야. 팔로워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꿈꾸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이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 제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래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알았어. 근데 나중에 잘 되면 조금씩 갚아야 된다. 당연하죠. 계약서도 쓸게요. 전환사채로 해서 나중에 지분으로 드릴게요. 전환사채가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계약서를 쓴다니까 안심이 됐어요. 가족끼리지만 형식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3억을 먼저 건넸고 6개월 후에 추가로 2억을 더 투자했어요. 해나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조금만 더 밀어주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믿었어요. 며느리를, 아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믿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이후부터였어요. 해나와 준호가 점점 바빠지더니 분식집의 얼굴을 잘 안 비추는 거예요. 전화에도 어머니, 지금 촬영 중이에요. 어머니, 미팅 있어서요. 이런 대답뿐이었고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젊은 사람들 일이 그렇겠지 싶었죠. 그런데 가끔 SNS라는 걸 들여다보면 해나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사진, 비싼 옷 입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사업이 잘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론 조금씩 서운했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러 오면 좋겠는데,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사람들 바쁜 거 이해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저녁 9시에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우였어요. 엄마, 내일 시간 돼? 응. 왜? 해나가 갤러리에서 런칭 파티 한대. 엄마도 와. 런칭 파티.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아들이 오라니까 가야죠. 그래, 갈게. 몇 시에? 내일 저녁 7시 청담동이야. 주소 문자 보낼게. 청담동.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였어요. 그래도 설렜어요. 며느리가 이룬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옷장을 뒤졌어요. 25년 동안 분식집에서만 살았더니 변변한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 제일 깨끗한 검정 바지에 남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20년 된 옷이었지만 그게 제일 나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늙은 분식집 아줌마가 보이더라고요. 손은 기름에 절어 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파마한 지 오래돼서 부스스하고. 그래도 괜찮아. 내 며느리 응원하러 가는 건데. 다음 날 저녁 저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청담동에 도착했어요. 골목 어기부터 뭔가 달랐어요. 깨끗한 건물들, 멋진 차들, 예쁘게 차려입은 사람들. 여기가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구나. 갤러리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화려했거든요. 다들 멋진 옷을 입고 와인잔을 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들어가도 될까? 그때 준호가 저를 발견하고 나왔어요. 엄마, 왜 밖에 서 있어? 아, 그냥 여기가 너무 멋있어서.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데려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향수 냄새와 음악 소리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걸 느꼈어요. 하얀 벽에 걸린 사진들,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손에 와인잔을 든 사람들. 다들 너무 세련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그 사이로 제가 걸어가니까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저기 해나 있어. 멀리서 해나가 보였어요. 새하얀 원피스에 높은 구두를 신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어요. 해나야. 준호가 부르니까 해나가 돌아봤어요. 그런데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해나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어머. 해나야, 이분은 누구셔? 해나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친척 어르신이에요. 친척 어르신,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척이래요. 해나가 제 팔을 살짝 잡더니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저기 음료수 있으니까 편하게 계세요.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바로 뒤 테이블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근데 아까 그 아줌마 누구야? 옷 좀 봐. 어디 시장에서 파는 거 아니야? 머리 스타일도 완전 80년대 파마인데. 근데 진짜 해나 언니랑 안 어울리긴 해. 저는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앞쪽 단상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나였어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면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첫 번째 개인 브랜드 해나 라이프 런칭을 함께 축하해주시는 거잖아요.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 아무것도 없었죠. 거짓말이었어요. 해나 부모님은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요. 졸업하고 준호를 만났고 우리 둘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모았어요. 5년이요. 5년 그렇게 모은 돈이 해나가 잠깐 멈추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5억이에요. 박수 소리가 폭발했어요. 와. 대박. 5년 만에 5억을 모으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제가 준 5억이 그들이 모은 돈이 된 거예요. 우리 둘이서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부모님 도움도 없이, 누구 지원도 없이, 오로지 우리 힘으로요.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가면서 소리가 났어요. 거짓말. 너무 작은 목소리였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들었어요. 저는 더 크게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갤러리가 조용해졌어요. 음악이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준호는 황급히 단상에서 내려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나가, 지금 당장! 난 안 나가. 저 거짓말을 그냥 들을 수가 없어. 준호가 저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버텼어요. 여러분, 저 5억은 준호가 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강제로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미쳤어! 왜 이래? 미친 건 너야. 내가 준 5억을 너희가 모은 돈이라고? 엄마, 그게 사업상 필요한 스토리였어. 스토리. 거짓말을 스토리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몰라. 자수성가 스토리가 있어야 투자를 받는다고. 그래서 날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친척이라고 하고? 그때 해나가 나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망쳐놓으시면 어떡해요? 내가 망쳤다고? 거짓말한 건 넌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업적 포장이에요. 해나가 소리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안에 계신 분들은 다 강남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그 차림새를 보세요. 어머니를 제 시어머니라고 소개할 수가 없다고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저 옷, 저 머리 스타일 제가 만든 브랜드 이미지랑 완전히 안 맞아요. 어머니 같은 북촌 분식집 아줌마 스타일을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해나야, 준호가 말렸지만 해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좀 선 넘지 마세요. 투자금 드린 건 감사한데 그렇다고 제 인생까지 간섭하실 순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투자금? 그게 투자금이야? 그건 내 평생이야. 25년이야. 25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매일 일해서 모은 돈이야. 해나가 팔짱을 꼈어요. 네, 알아요. 그래서 이자도 드리고 있잖아요. 계약서대로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해나에게 그 돈은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해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혹시 우리 성공한 게 배 아프세요? 뭐라고?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분식집만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는 거 보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올라갔어요. 따귀를 때리려고요. 하지만 못했어요.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해나가 웃었어요. 조롱하듯이요. 때리세요. 그럼 폭행죄로 고소하면 되니까요. 저는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엄마! 준호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걸어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청담동 거리 한복판에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어요. 혹시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저 근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김정훈 변호사 가족법. 상사법 전문.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가족한테 5억을 투자했어요. 전환사채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계약서는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지분 전환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법적으로 회사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거부한다면 채권 회수 소송도 가능하고요. 변호사가 명함을 가리켰어요. 월요일에 사무실로 오세요. 계약서 가지고요. 상담은 무료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저는 명함을 꼭 쥐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해나 SNS를 들어가 봤어요.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요. 파티 사진들이요. 자수성가 5년의 여정이라는 글귀,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대박. 진짜 멋있어요. 5년 만에 5억. 존경합니다.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밤 11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서랍을 열고 계약서를 찾았어요. 꺼내서 읽어봤어요. 전환사채 투자 계약서. 투자 금액 5억 원. 전환 가능, 지분 40%. 전환 청구 가능 시기 투자일로부터 1년 후. 1년,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언제든지 지분 전환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변호사 명함과 함께 책상 위에 놔뒀어요. 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웃으면서 잠들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오전 10시에 김정훈 변호사 사무실 약속이 있었거든요. 가게를 잠깐 비워야 했어요. 사장님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윤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네, 오전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몸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냥 좀 처리할 게 있어서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가족 일을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9시 30분.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지하철을 탔어요. 가방 안에는 계약서 봉투와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자식을 고소하려고 변호사한테 가는 건가? 근데 금요일 밤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해나가 저를 보던 그 차가운 눈빛, 북촌 분식집 아줌마라고 했던 그 말. 아니야, 난 내 권리를 찾으러 가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건물 7층에 있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오미정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정훈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변호사였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펼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서는 제대로 작성되어 있네요. 전환사채 투자 계약. 투자 금액 5억. 전환 가능 지분 40%. 투자일은 3년 전이고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네. 아주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변호사가 계약서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투자일로부터 1년 후부터 언제든 지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은 3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청구 가능하시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제가 회사 지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계약서대로라면 40% 지분을 받으실 수 있어요. 40%면 회사의 거의 절반이죠. 경영권 행사도 가능하고 회사 장부도 열람할 수 있고 이사회 참석도 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잠깐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상대방이 며느리분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가족 간 일이라 조심스럽긴 한데요. 혹시 대화로 해결할 여지는 없을까요? 저는 금요일 밤 일을 떠올렸어요. 해나의 차가운 눈빛, 준호가 저를 끌어내던 모습. 없어요.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분 전환 청구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상대방이 이걸 받으면 30일 내에 응답해야 해요. 만약에 거부하면요? 그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먼저 회사 정보가 필요한데요. 상호가 뭐죠? 해나 라이프예요. 변호사가 검색을 시작했어요. 잠시 후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 회사 맞으시죠? 화면에는 해나 회사 홈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화려한 사진들, 제품 소개, 그리고 어머, 여기 보세요. 최근 투자 유치 기사가 있네요. 변호사가 기사를 클릭했어요. 해나 라이프 시리즈 A 투자 유치 성공 20억 규모.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억이요? 네. 벤처 캐피털에서 투자를 받았나 봐요. 회사 가치 평가액이 변호사가 계산을 했어요. 대략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머니, 지분 40%면 얼마예요? 20억이요. 20억. 제가 투자한 5억이 3년 만에 20억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만약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 구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 지분이 희석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 40%였는데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30%, 25%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여기 희석 방지 조항이 없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해요. 현재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바로 등기부등본 떼어드릴게요. 그리고 회사 재무제표도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투자자는 언제든 재무제표 열람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무제표요? 네.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다 나와 있는 문서예요. 이것도 받아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얼마나 걸려요? 등기부등본은 오늘 중으로 나와요. 내용 증명은 내일 발송할 수 있고요. 상대방한테 도착하는 건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해요. 내용 증명이 도착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특히 가족이잖아요. 더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죠. 비용은 얼마예요? 일단 내용 증명 발송하고 등기부등본 떼는 비용은 50만 원 정도 들어요.
만약 소송까지 가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지금 드릴게요. 아니에요. 나중에 청구서 보내드릴게요. 편하게 하세요. 변호사가 일어나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부터 어머니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밖에 있어. 왜? 금요일 일 미안해. 해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반성? 진짜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뭔가 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됐어. 이제 얘기 안 해도 돼.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면 내용 증명이 도착할 거예요. 그때 준호와 해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미 첫걸음을 뗐으니까요. 수요일 오후 3시, 저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정훈 변호사였어요. 어머니, 내용 증명 오늘 오전에 도착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상대방 반응이 올 거예요. 마음 단단히 드세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준호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3번째, 4번째. 계속 전화가 왔어요. 결국 받았어요. 엄마, 이게 뭐야?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뭐가? 내용 증명, 지분 전환 청구. 엄마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계약서대로 하는 거야. 계약서. 그게 진짜로 하라고 쓴 거였어.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잖아.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형식. 5억이 형식이야. 엄마, 제발 이거 취소해. 지금 회사 투자 받는 중이라고. 이런 일 생기면 다 망해. 그건 너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엄마,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나가 지금 울고 있어. 제발 엄마, 우리 한 번만 봐줘. 우는 건 나도 금요일 밤에 많이 울었어. 엄마, 그때 일은 진짜 미안해. 해나도 반성하고 있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응. 됐어. 변호사랑 얘기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됐어요. 그날 저녁 해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정말 울었나 봐요. 어머니, 제발요 이거 취소해주세요. 안 돼. 어머니,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투자자들이랑 미팅 있는데 이런 일 생기면 투자 다 날아가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 해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금요일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죽긴. 너희는 20억짜리 회사 가지고 있잖아.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아. 투자 유치 기사도 봤어. 해나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그 돈은 회사 돈이지 저희 돈이 아니에요. 다 사업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40% 지분은? 그게 해나가 말을 더듬었어요. 지분이 좀 조정됐어요. 조정?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지분이 희석됐어요. 어머니 지분은 지금 얼마야? 25%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40%가 25%가 됐어? 내 동의도 없이. 어머니, 그게 벤처 투자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회사가 커지려면 외부 자본이 필요하고. 됐어. 그런 얘기는 변호사한테 해. 어머니, 해나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진짜 이러시면 저희 다 망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너희가 날 이해했어?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 사장님이 가게로 왔어요. 사장님, 준호 말이에요. 어제 우리 가게 왔었어요. 준호가요? 내 사장님 찾으러 왔다가 없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냐고, 요즘 이상하지 않냐고. 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하고 싸웠어요? 아, 네, 좀 그래. 얼른 풀어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전, 김정훈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상대방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래요? 합의를 원한대요.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합의요? 네. 아마 지분 전환 대신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얘기일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일단 만나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동행할게요. 혼자 만나시면 안 돼요. 월요일 오후, 저는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강남에 있는 한 카페로 갔어요. 준호와 해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맨 얼굴을 보이기 싫었나 봐요. 어머니, 준호가 일어나서 절을 했어요.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나 라이프 측 법률대리인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예요. 지분 전환을 진행하시면 양쪽 다 손해거든요. 제가 무슨 손해를 봐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송 가면 1년,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회사 상황도 변할 수 있고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분 전환 대신 원금 5억에 이자 3억을 합쳐서 총 8억을 드리겠습니다. 8억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지금 어머니 지분은 희석돼서 25%예요. 회사 가치를 50억으로 잡으면 12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세금이나 여러 비용 빼면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건 8억 정도예요. 박 변호사가 계산기를 보여줬어요. 게다가 지분을 받으시면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셔야 하고 책임도 지셔야 해요. 회사가 망하면 어머니도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8억이면 충분하잖아. 원금도 돌려받고, 이자도 받고, 이렇게 끝내자. 해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도 어머니한테 감사하는 마음 있어요. 그래서 8억 드리는 거예요. 저는 김정훈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어요. 싫어요. 네, 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8억으로는 안 돼요. 어머니, 그럼 얼마를 원하세요? 돈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분이요. 제 40% 지분을 돌려주세요. 해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외부 투자자가 들어왔다고요. 그건 내가 동의 안 한 거잖아요. 계약서 어디에도 내 동의 없이 지분 희석할 수 있다는 내용 없어요. 김정훈 변호사가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희석 방지 조항이 없다는 건 오히려 투자자 보호가 더 강하다는 의미죠. 일방적 지분 희석은 계약 위반입니다. 박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보죠. 그러시죠. 저는 일어났어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우리 망하게 하지 마. 넌 이미 날 망쳤어. 팔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어요. 그날 밤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해나 계정이 조용해진 거예요. 원래는 매일 올리던 게시물이 이틀째 없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팔로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언니 왜 요즘 소식 없어요? 새 제품 언제 나와요? 저는 해나 회사 계정도 들어가 봤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업데이트가 멈춰 있었어요. 뭔가 시작됐구나. 그때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협찬 계약 다 취소됐어. 투자자들도 발 빼고 있어. 엄마 때문에 우리 진짜 망해가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저는 문자를 보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괜찮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멈출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손님이 없었어요. 보통 이 시간이면 단골 할아버지들이 오시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이상하네. 점심시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생들도 별로 안 왔어요. 사장님, 저기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셨어요? 인터넷. 뭐가? 학생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지역 맘카페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 가게 얘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북촌 분식집.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운영한대요. 조심하세요. 제목부터 충격이었어요. 글 내용을 읽어보니까 해나가 쓴 것 같았어요. 제 시어머니가 분식집을 하세요. 저희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투자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저희를 괴롭히고 계세요. 정말 힘듭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헐, 진짜요? 완전 악질 시어머니네요. 며느리 불쌍해요. 유유. 그 분식집 어디예요? 안 가야겠다. 제 손이 떨렸어요. 사장님, 학생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괜찮아, 가서 밥 먹어. 학생이 나가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인터넷 봤어요? 네,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며느리 괴롭혔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다들 사장님 욕하고 있어요. 윤 사장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장님,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사장님 일 때문에 우리 가게까지 피해보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당분간 좀 조심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김정훈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지분 구조가 이상해요. 어머니 지분이 등기부에 아예 안 나와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는 법적으로 주주가 아니라는 거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제 계약서는요? 계약서는 있지만 실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법적 효력이 약해져요. 상대방이 일부러 등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해요? 네, 불법이긴 하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더 문제예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거 생각보다 싸움이 길어질 것 같아요. 각오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준호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왜 왔어? 엄마. 진짜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봐. 이거 협찬 계약 전부 취소됐어. 투자자들도 다 발 빼고 있고 카드도 정지됐어. 화면에는 카드사에서 온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해나는 지금 집에서 울기만 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엄마, 제발.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해나도 잘못했어.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인정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하자. 저는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엄마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10억 줄게. 15억도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제발 지분 전환은 포기해줘. 준호야, 응. 엄마 말해봐. 뭐 원해?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너 진짜 반성하는 거야? 응. 진짜야.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금요일 파티 때 그 짓거리 평생 후회할 거야. 해나는? 해나도 반성하고 있어. 정말이야. 저는 준호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우리 한 번만 더 기회 줘. 응.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해나였어요. 해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대충 묶었고요. 어머니, 해나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해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우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생각 안 했어요. 해나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게 연기일까? 진심일까?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해나가 일어났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어요. 해나야, 너 진짜 반성하는 거야? 네, 정말이에요. 그럼 하나만 대답해봐. 금요일 파티 때 날 친척이라고 한 거, 그게 정말 사업 때문이었어? 해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창피해서요. 해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차림이 제 이미지랑 안 맞아서요. 제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그래서. 적어도 정직하긴 했어요. 해나야, 나는 네 장난감이 아니야. 네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해나가 다시 울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 생각 좀 해볼게. 엄마,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생각해 볼 거야?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뭐든지 할게. 인터넷에 올린 글 당장 내려. 그리고 사과문 올려. 해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 바로 할게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물어볼 게 있어. 등기 문제 해결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알았어. 엄마 고마워. 준호와 해나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핸드폰을 꺼내서 김정훈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까요? 변호사가 잠깐 침묵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다만요? 지금 포기하시면 어머니는 계속 약자로 남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반성한 건지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 잠시 고개 숙인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이 귀에 콕 박혔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나가 올린 글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과문도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해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거짓말이었어? 해나 언니 실망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복수, 돈, 지분?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정훈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어머니, 어제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가 많이 흔들리시던데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힘들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더 조사를 했는데요. 심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해나 라이프가 최근에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시세가 15억 정도 돼요. 15억이요? 네. 그리고 명의가 며느리분 개인 명의예요. 회사 명의가 아니라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럼 회사 돈으로 개인 재산을 산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횡령이에요. 변호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등기부등본 보세요. 작년 11월에 매입했네요. 그때가 마침 외부 투자 받은 직후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제 돈도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일부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제 그렇게 무릎 꿇고 빌던 해나가 뒤에서는 회사 돈으로 15억짜리 오피스텔을 샀다고요? 어머니,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횡령 혐의로 고소도 가능하고요. 고소요? 네, 형사고소예요. 민사소송이랑 별개로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형사고소, 그럼 해나가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우였어요. 엄마, 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해나가 밥 차려놓고 기다린대. 엄마,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더 기회 줘. 알겠어.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아들네 집에 가볼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녁 7시, 저는 준호네 집 앞에 섰어요. 신혼 때 해나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였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평짜리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해나가 문을 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준비 다 해놨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준호도 웃으면서 의자를 빼줬어요. 저는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거실 한쪽에 새로 산 것 같은 명품 소파가 있었어요. 벽에는 비싼 그림도 걸려 있었고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해나가 제 앞에 음식을 놓았어요. 고맙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많이 반성했어. 앞으로는 잘할게. 그래. 엄마, 그리고 지분 문제도 우리가 등기 제대로 할게. 40%로 해줄게.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응,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 투자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 해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처리할게요. 이번 주 안으로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희 오피스텔 샀다며? 순간 해나와 준호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등기부 떼어봤어. 아,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사업 확장하려고 산 거야. 거기 사무실 만들려고. 회사 돈으로? 응, 근데 나중에 회사 자산으로 넣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15억짜리를 해나 개인 명의로 샀더라? 해나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그건 절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사 명의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절세? 제가 웃었어요. 그럼 나중에 회사로 명예 이전할 거야? 네, 물론이죠.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너희들 날 바보로 아니? 엄마, 어제는 무릎 꿇고 빌더니 오늘은 또 거짓말이야? 준호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았어. 저는 일어났어요. 엄마, 어디가, 집에 가. 여기 있으니까 속만 더 쓰리네. 해나가 제 앞을 막았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진짜로 회사 자산으로 넣을 거예요. 비켜. 어머니, 해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때 해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박지연 변호사. 해나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변호사님. 네, 지금요? 아니, 안 돼요. 지금은. 해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소송 취하 안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어머니도 각오하세요. 해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뭐? 어머니, 사실 오늘 이 자리는 합의 유도하려고 만든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니까 해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희도 어머니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요. 명예훼손? 네. 어머니가 주변에 우리 험담하고 다니셨잖아요. 증거 다 모아뒀어요. 준호도 거들었어요. 엄마,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도 살아야 돼. 저는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어요. 어제 무릎 꿇던 것도, 오늘 밥 차려놓은 것도 다 연기였어요. 너희들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해나가 문을 열어줬어요. 나가세요. 어머니, 다음엔 법정에서 봐요. 저는 문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와 해나가 웃고 있었어요. 휴, 진짜 힘들었다 연기하느라. 그니까 근데 잘했지? 내 연기. 완벽했어. 오스카상 줘야 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 정말 바보였구나.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김정훈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형사고소해주세요. 네, 횡령으로 고소해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은 시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어요. 재판 전에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죠. 김정훈 변호사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긴장되시죠? 네, 좀 떨려요. 괜찮아요. 우리가 유리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 끝에 준호와 해나, 그리고 박지연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해나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검정 정장에 하이힐,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고요. 딱 봐도 법원용 복장이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여기서 만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해나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조정의원이 중간에 앉아 있었고 양쪽에 우리가 마주 보고 앉았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소인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정훈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고소인 오미정 씨는 피신청인 해나 라이프에 3년 전 5억 원을 전환사채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40%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피고인 측이 임의로 지분을 희석시키고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 측은요? 박지연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투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 간 증여에 가깝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업을 돕기 위해 준 돈이지. 진짜 투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3년 전 저와 해나가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잘 됐으면 좋겠다. 힘내라. 어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랑해요. 제가 보낸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돈 걱정하지 마. 네가 행복하면 돼. 조정의원이 저를 봤어요.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걸 보면 증여처럼 보이는데요. 김정훈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대화 내용과 별개로 정식 계약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그렇긴 하죠. 조정의원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지연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횡령 혐의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회사 확장을 위해 매입한 것이고 곧 회사 자산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다는 건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김정훈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건 시간이 필요해서 1년이 지났는데도요? 박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조정의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양측 모두 주장이 팽팽하네요. 합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해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할게요. 해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0억 드릴게요. 원금 5억, 이자 5억. 그리고 공개 사과도 할게요. SNS에요. 10억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대신 지분은 포기해주세요. 그리고 횡령 고소도 취하해주세요. 조정의원이 저를 봤어요. 고소인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10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때 해나가 웃었어요. 아주 살짝. 저만 볼 수 있게요. 그 미소가 제 마음을 확 바꿔놨어요. 아, 이 사람은 아직도 날 만만하게 보는구나. 싫어요. 네. 조정의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0억도 거절하시는 거예요? 네.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제 권리요 40% 지분이요. 해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응, 나 진짜 이럴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10억이면 충분하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 앉아, 준호야. 엄마! 앉으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어요. 준호가 천천히 앉았어요. 조정의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재판하죠. 조정실을 나오는데 해나가 제 앞을 막았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네가 할 거야. 네? 나 증거 더 있어. 해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증거요? 김정훈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회사 계좌 거래 내역이요. 어떻게 구했냐고요? 어머니가 투자자니까 열람 권한이 있거든요. 박지연 변호사가 황급히 서류를 받아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회사 돈으로 명품 가방 산 거 다 나와 있어요. 해외여행 간 거,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전부 회사 카드로 긁으셨더라고요. 해나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접대비예요. 접대비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가요. 그것도 개인 명품 쇼핑으로요. 김정훈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서류를 보여줬어요. 에르메스 가방 600만 원, 샤넬 지갑 300만 원, 루이비통 구두 200만 원. 이게 다 회사 돈이에요. 준호가 해나를 쳐다봤어요. 해나야, 이게 진짜야? 해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해나야! 미안 나도 모르게. 준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김정훈 변호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그리고 이거 세무서에 제보했어요. 탈세 혐의로 조사 들어갈 거예요. 뭐라고요? 박지연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그건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투자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죠.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제보할 수 있어요. 해나가 주저앉았어요. 끝이야. 우리 끝났어.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거야? 진짜 우리 죽이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해나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김정훈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재판 가면 100% 이겨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근데 괜찮으세요? 네. 아들분이랑 며느리분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원한 게 이거였나?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한 달 후,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이겼어요.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40% 지분을 인정받았고, 해나의 횡령도 인정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김정훈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는데 준호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해나는 없었어요. 엄마, 준호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해나는 집에 있어. 밖에 못 나와 SNS에서 난리 났거든. 준호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해나 계정에는 악플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사기꾼. 시어머니 돈 먹튀하고 명품 산 거 실화냐? 완전 쓰레기네. 팔로워도 10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끝이야. 준호가 울먹였어요. 투자자들 다 떠났어. 협찬도 다 끊겼고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원한 게 이거야? 우리 완전히 망하는 거. 엄마, 대답해봐. 이게 엄마가 원한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난 내 권리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권리? 엄마 이제 40% 주주야. 축하해. 근데 그 회사가 망하면 그것도 휴지 조각이야. 준호가 비웃듯이 웃었어요. 엄마가 이겼어. 완벽하게 이겼어. 근데 엄마도 아무것도 못 건지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준호가 돌아섰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 엄마 얼굴 보기 싫어! 준호야. 싫다고!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해나도 망했고 다 엄마 때문이야! 준호가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분식집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단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인터넷에서 다 봤어요. 사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았어요.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김정훈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해나 라이프 측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요? 회사 정리하겠대요. 파산 신청할 거래요. 파산이요? 네.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니까요. 어머니 지분도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 건진 거네. 어머니, 그래도 원금은 받으실 수 있어요. 회사 자산 정리하면 5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어요. 해나였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낡은 후드티, 묵지 않은 머리. 어머니, 해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왔구나 앉아. 해나가 카운터 의자에 앉았어요. 뭐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해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해나가 손을 보여줬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저 요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해요. 하루에 7시간씩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일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이걸 25년 동안 하셨구나라고요. 해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저는 해나를 쳐다봤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됐어요. 떡볶이 먹어. 네, 배고프잖아 먹어. 저는 주방으로 가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해나 앞에 놓았어요. 먹어봐. 해나가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이게 어머니 인생이었구나. 이 맛에 어머니 25년이 담겨 있구나. 해나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해나가 가끔 가게에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서로 말도 별로 안 했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편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네가 왜?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해나가 설거지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해나가 변하고 있나?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해나와 준호가 함께 가게에 왔어요. 어머니, 저희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가게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뭐?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분식집에서요. 너희가 왜 여기서? 엄마, 우리 배웠어. 진짜 일이 뭔지, 진짜 돈이 뭔지 엄마한테 배우고 싶어. 해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 1년만 시험해주세요. 제대로 일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 없음, 월급은 최저시급. 할 수 있어? 준호와 해나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와 해나가 출근했어요. 첫날, 해나는 반죽하다가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준호는 튀김 기름에 데였어요. 둘 다 힘들어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진짜 이거 매일 하신 거예요? 응, 25년 동안 해나가 제 손을 봤어요. 굳은 살 가득한 손을요. 죄송해요, 어머니. 됐어 말로는 쉬워 몸으로 배워.
1년이 지났어요. 놀랍게도 준호와 해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손님들도 알아봤어요. 아, 사장님 아들이랑 며느리 맞죠? 네, 맞아요. 잘하네요. 떡볶이 맛이 똑같아요. 준호가 웃었어요. 진짜 웃었어요. 해나도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풀렸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나 봐. 돈도 지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인생이, 제 노동이, 제 25년이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1년 후, 저는 준호와 해나를 불렀어요. 너희 진짜 잘했어. 엄마. 이제 내가 가게 넘겨줄게. 응. 엄마, 갑자기 왜? 난 이제 쉬고 싶어. 너희가 해봐. 저는 열쇠를 꺼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간판 바꿔 새로 달아. 무슨 이름으로요? 저는 웃었어요. 엄마의 국무로 해. 준호와 해나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마워. 해나야, 너도 네, 어머니. 고생했어, 진짜로. 그렇게 우리 가게는 새로운 이름을 달았어요. 엄마의 국물, 간판 교체식 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윤 사장님도 오셨어요. 사장님, 축하해요. 진짜 잘 됐어요. 고마워.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게는 저희 엄마가 25년 동안 운영하신 곳이에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엄마가 이 일을 하는 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솔직히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근데 제가 직접 이 일을 해보니까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대단한지요.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죄송했어요. 그리고 정말 존경해요.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이해해줘서 그게 제일 행복했다. 25년이 걸렸지만 결국 도착했다. 내가 원하던 곳에. 2년 후, 엄마의 국물은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분식집이 됐어요. 준호와 해나가 정말 잘 운영했거든요. 저는 가끔 가게에 들러서 손님들이랑 얘기하곤 해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아들이 잘하고 있어서요. 며느리도요? 네, 며느리도 진짜 잘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한테 배신당했을 때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저는 둘 다 했어요. 싸우기도 했고 결국 용서도 했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